갭워커 수다일기 3화 인생은 시즌 제로.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입니다. 저는 프렌입니다. 이야! 예! 저희가 좀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좀 오랜 기간 지나서 만나서 약간 사실 좀 긴장이 되고요. 맞아요. 어색하기도 합니다. 프렌님 어때요? 다시 첫 녹음을 하는 날이 된 것 같은 너무 저희가 녹음을 좀 안 한 지 돼가지고 그래서 좀 떨리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네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3화 제목이 인생은 시즌 제로인 것을 이제 프렌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 시즌제라는 게 사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근데 그 끝이 완전한 끝이 아니고 또 다음 시즌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또 갭이어를 너무 뭐 한 번 인생에 한 번만 하면 이제 끝이야 다시는 안 해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갭워커라는 이야기를 왜 시작했는지 1화에 말씀드린 것처럼 갭이어 그러면 도대체 그 갭의 시간 동안 뭘 하면서 지내야 되고 그리고 그 갭의 시간 동안 어떤 것들을 계속 하면서 좀 반복대로 갭의 시즌들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저희가 시도한 것들이나 아니면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들 그래서 저희의 경험을 또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프렌님은 기억나세요? 갭이어 동안에 좀 뭐 하셨었어요? 처음에? 저는 이제 제 갭이어의 성격을 좀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에 이제 1, 2화를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서님이나 저나 이제 번아웃으로 인한 갭이어를 시작했기 때문에 당장 뭐 일을 해야 된다거나 뭐 알바를 병행한다거나 이런 식의 갭이어는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무조건 쉰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구직 활동도 안 하고 아무 뭐 진짜 간단한 알바도 하지 않은 채로 진짜 가능한 만큼 최대한 길게 쉬어보고 싶다라는 게 저의 갭이어를 시작할 때 마음이었어가지고 정말 놀았어요. 정말 놀았고요. 저는 집순이라서 집에서만 놀았어요. 진짜 막 집에서 자고 TV 보고 뜨개질하고 요리하고 이런 식의 좀 실내 활동만 하면서 지내가지고 가끔은 페인인가? 요즘 페인이란 말 잘 안 쓰지만 페인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랬고 그거 말고는 여행을 평소보다 좀 많이 다니기 시작한 게 또 제 갭이어 생활 중에 좀 하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진짜 극단적으로 여행을 가거나 집에만 있거나. 아예 밖에서 살거나 아예 집 안에서만 살거나. 맞아요. 그 외는 나에게 없다. 이러면서 최대한 일과 관련한 생각에서 저를 좀 떼어놓으려고 한 6개월 동안 컴퓨터 앞에 아예 안 앉았어요. 거의.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저의 약간 전체적인 컨셉이었습니다. 그러면 좀 기간 같은 것도 안 정하고 그냥 막 놀았어요? 아니면 그래도 이만큼 쉬고 좀 그때쯤에는 다시 뭔가를 뭐 일이든 뭐든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기간 정도는 설정을 했어요. 기간을 대충 갭 2어니까 1년 정도면 뭐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막연하게 하고 있었고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그 갭이어를 이제 하기 위해서 퇴사를 결심을 한 그 지점에서 진짜 내가 이대로 그만둬도 되나라는 그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때 몰라 그만둬라고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약간 돈을 계산을 해보고 제가 갖고 있는 돈이 제가 이제 아무 생산 활동도 안 하는 갭이어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돈을 벌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퇴직금과 이 기존에 갖고 있던 돈만으로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가를 미리 계산을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1년까지는 안 나왔는데 짧으면 그러니까 돈을 조금 펑펑 쓰면 자제하지 않고 조금 막 쓰면은 한 6개월 정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제 평소 지출과 생활비 그리고 줄일 수 있는 항목은 줄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덕질을 좋아하니까 덕질 관련된 예산은 줄이지 않고 뭐 대신 저는 막 뭐 화장품이나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없거든요. 화장품이나 옷에. 그래서 그런 쪽의 생필품은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예상 가계부를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멋있게 들리지만 사실 그러지 않았고요. 그랬더니
조금 덕질 열심히 하면 반년 정도는 그냥 놀 수 있고, 조금 참으면은 한 8개월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해보고, 그때 가서 돈이 떨어지면, 그때 내가 알아서 뭐 알바를 하든 뭘 하겠지라는 그 정도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죠. 저도 그 비슷하게 아팠잖아요. 너무 아파서 사실 출퇴근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몸 상태였기 때문에 그 퇴사라는 사실 선택지를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선택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퇴사를 하게 되니까 저도 똑같았어요. 일단 그럼 퇴사를 해서 뭐 한 3개월, 6개월 쉬어서 이게 회복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퇴직금 받고 내가 저축해놓은 돈이 저도 얼마나 되지? 내가 한 달에 생활비를 얼마나 쓰지? 막 이러면서 저도 대충은 계산을 해봤던 것 같아요. 엄청 꼼꼼하게까지는 아니어도. 그래서 이 정도 돈이면 그래도 어떻게든 이런 소득 활동을 하지 않고 그래도 1년 좀 안 되게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진짜 저도 프레님 말처럼 정 안 되면 뭐 쿠팡을 뛰든 뭐 커피숍 알바를 하든 맞아요. 뭐 편의점 알바를 하든 뭐든 간에 그 정도 쉬면 또 나아질 나의 몸 상태를 기대를 하면서 좀 그랬던 것 같고 저는 진짜 그냥 막 쉬었어요. 네. 어떻게 막 쉬었나요?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것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퇴사하기 전에는 진짜 아픈 데가 많았어요. 소화불량도 있었고, 불면도 있었고, 두통도 있었고, 몸이 그냥 계속 힘이 없는 상태, 무기력함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일단 진짜 그만두고 나서는 막 어차피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계속 잠을 진짜 막 열 몇 시간씩 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리고 열 몇 시간씩 자고 그때 고작 했던 건 상담받는 거 그다음에 뭐 가끔 밥 먹는 거 그리고 산책 가는 거 말고는 진짜 한 게 없었고 책을 그때 좀 읽기 시작을 했죠. 회사 다닐 때보다 좀 더 회사 다닐 자주? 때는 아예 책이 잘 안 읽혔어요. 너무 맞아요. 힘이 들고 뭔가 에너지 쓰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도서관에도 좀 많이 갔었고 그래서 뭐 가끔 하루에 한 끼만 먹은 날도 있었고 근데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회사 다닐 때는 점심시간이 되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동료들이랑 어디 가서 먹자라고 하면은 먹어야 되고 근데 맞아요. 밖에서 한 끼를 먹으면 좀 푸짐하게 먹게 되잖아요. 그쵸. 평소 양보다. 그쵸, 그러면 그쵸. 늘 더부룩한 상태로 또 돌아오게 되고 근데 이제 데스크 업무를 하는 사람이니까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니까 소화가 더디고 몸이 안 좋으니까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제 소화불량이 오고 위염이 오고 막 이런 증상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신기한 게 다 사라졌어요. 저 너무 공감되잖아요, 네. 지금. 자고 싶을 때 자고 배고플 때만 밥을 먹으면요, 여러분 모든 병이 나아요. 퇴사를 절대 조장하는 방송은 아니지만 네. 저희가 그런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네, 인체의 신비. 그래서 그 신체는 릴렉스가 되면 될수록 자가치유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그때도 뭐 병원을 다니지도 않았고 그냥 진짜 자고 싶을 때 자고 밤낮을 바꾸는 건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그거는 좀 했었고요. 그 외에는 계속 누워서 뭐 넷플릭스도 보고 뭐 쇼츠도 보고 그냥 좀 약간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마음으로 좀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고 근데 그것도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지겹더라고요. 어느 정도 됐을 때 지겨워졌어요? 저는 한 3, 4개월쯤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회복이 됐겠죠. 어느 그쵸, 정도 그쵸. 몸이 이제는 누워있는 것도 지겨울 정도로 왜냐면 그전에는 누워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늘 그 컴퓨터 앞에서 웅크리고 막 고민하고 집중하고 막 에너지를 엄청나게 썼던 시간들이 많았는데 이제 일단 누우면 사람 몸 자체가 이렇게 풀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몸이 더 많이 풀어지고 그런 시간들을 좀 겪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3개월쯤 되니까 좀 심심한데. 뭐라도 좀 해야 되나? 뭐 여행을 가야 되나? 아니면 뭘 좀 재밌는 거를 시작해야 되나? 배워보아야 되나? 아직은 내가 설정한 1년의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도 어렵게 내가 결심을 해서 퇴사를 하고 나한테 시간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약속한 한 1년 정도는 좀 딴짓을 해보자. 그래서 한 3개월부터는 뭘 하면 좋을까 이러면서 좀 많이 이렇게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리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들으면서 너무 저랑 그 흐름이 똑같아요. 저도 한 3, 4개월 그렇게 침대와 한 몸이 되어서 살다 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그렇게 침대랑 붙어있던 때가 겨울이었어요. 제가 가을에 퇴사해서 저희 비슷하게 네, 퇴사했잖아요. 맞아요. 저도 비슷하게 가을에 퇴사해서 겨울 한 3달 보내고 나니 막 밖에 봤더니 어느 날 새순이 움트고 조금 덜 추워지고 이런 것들이 오면서 되게 타이밍에 잘 맞게 약간 깨어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저도 그렇게 먹고 놀면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생각나서 저도 그때쯤에 뭔가 좀 손이 근질근질한데 하지만 일을 하고 싶진 않아. 뭔가 좀 새로운 걸 해볼까라는 마음이 그때부터 저도 생겼던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막 엄청 대단한 다시 구직 활동을 하고 싶진 않고 그렇다고 뭐 스케일 큰 뭐 뭔가를 벌리기는 조금 아직은 뭐랄까 일하는 근육이 다 빠졌다고 할까요? 그 3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그쵸. 어딘가에 진득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그게 되게 특히 컴퓨터를 보고 앉아있을 수 있는 그 근육이 다 빠졌다. 나 진짜 흐물흐물 인간이 됐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장 1에서 10까지는 점프를 못하겠고 그러면 한 1에서 2, 3 정도로 언저리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소일거리를 저는 좀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의 소일거리는 저번에도 언급했던 뜨개질, 요리 이런 것들 이제 소소하게 할 수 있으면서 아무도 만족시키지 않고 나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소소한 것들을 좀 했던 것 같고 블로그에 제가 여행 다녔다고 했잖아요. 여행 기록 올리기 딱 요 정도. 네, 막 그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막 요즘 막 요즘 파워블로거라고 안 하죠. 인플루언서인가? 그런 식으로 막 정보성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떻게 여행했는지 진짜 정말 그냥 정직한 기록 이런 것들로 조금씩 예열을 하는 시간을 좀 개교 중반에는 가졌던 것 같아요. 수아님도 비슷하셨네요. 저는 뭔가 회사 다닐 때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 야근이 많고 그다음에 저는 해외 출장이 되게 잦은 일이었어가지고 해외 출장을 가기 때문에 뭘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전까지는 사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뭔가를 배우거나 이런 시스템이 지금만큼 잘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온라인으로 뭐 배운다고 하면 집으로 무슨 키트면 오면 막 다 오고 그리고 이제 그런 관리해주는 이런 것도 되게 잘 되지만 예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뭘 배우려고 하면 학원을 가든지 뭐 개인 레슨을 받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 맨날 야근하고 뭐 1년에 뭐 진짜 적게 나가면 뭐 한 3-4번이고 많게 나가면 6-7번씩 해외 출장 가니까 그러면은 그거 다 제하면은 레슨을 돈을 내고 못 받는 거잖아요. 그 돈이 아까우니까. 맞아요. 그렇게 미뤄뒀던 것들을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딱 제가 22년도 9월에 퇴사를 했는데 23년도 1월이 되면서 왜 또 새해에는 마음이 그래 올해는 뭔가 나를 위해서 하나 정도는 돈을 쓰면서 해보자 막 이런 마음을 이제 딱 먹고 고민을 하다가 고민을 왜 해?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아. 왜냐면 어쨌든 나는 갭이어를 1년까지만 하기로 나랑 약속을 했고 물론 이 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뭐 돌아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시간에 안 하면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싶어서 재즈 피아노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딱 1월에 시작했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막 동네 피아노하고 성인 재즈 피아노 막 이런 거 검색해가지고 전화해서 상담받으러 가도 되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좀
뭔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으면서 해보고 싶었던 일, 그 중에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해서 못했던 일을 갭이어 동안 좀 해보는 게 너무 좋겠다. 왜냐면 아무런 제약이 없잖아요. 맞아요. 뭐 지금 뭐 일에 매여 있어가지고 내가 시간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렇게 돈은 들어오는 거 없이 계속 써야 되기는 하지만, 근데 그 정도의 투자도 내가 나를 위해서 못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딱 이제 한 9월부터 한 12월까지는 그냥 완전 너부리 이렇게 있다가, 나를 위해서 그래도 뭐라도 하고 싶어.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예전부터 좀 이렇게 배우고 싶었는데 주저했던 것들을 시도해보고 싶어라고 해가지고, 그런 새로운 거를 배우는 시도라든지, 아니면 또 어쨌든 번아웃 이후에 나는 내가 나를 너무 잘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 번아웃이 인생에 또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좀 그 쉬면서 가진 생각은 번아웃이 다시 오지 않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사로잡힌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책을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번아웃이 오는지, 혹은 갭이어를 가지는 사람들은 뭘 하면서 지내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니까 좀 번아웃을 다시 경험하지 않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좀 찾고 싶다라는 의지도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막 다양한 무슨 막 검사 있잖아요. 심리 검사며 뭐 TCI 검사에서 뭐 해석해주는 프로그램이나 뭐 갤럽 강점 검사나 뭐 그런 뭐 나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무슨 검사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원데이 같은 데 가서 해석도 듣고, 뭐 책도 진짜 많이 읽어보고, 그 책을 쓰신 분의 막 강의 뭐 이런 것도 듣고, 뭐 유튜브도 보고 막 이러면서 좀 그런 시간들도 저는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좀 도움이 됐나요? 뭔가 소아님이 원하셨던 그런 나를 더 알아가는데. 엄청 도움이 됐죠. 그러면서 번아웃을 다시 오지 않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 책들을 읽으면서, 번아웃은 또 올 수도 있는 거다. 한 번 오고 다시는 안 오는 그런 게 아니라 감기처럼 앓으면 앓았다가 또 나으면 나았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좀 인정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아마 그 번아웃을 다시 오지 않게 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때도 저를 잘 알지 못했고, 그리고 이 번아웃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좀 내가 부족해서 온 거다라는 그런 식의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데뷔를 하면 다시는 번아웃이 오지 않는다라는 나만의 가설을 두고 이걸 성립하는 어떤 전제 조건을 만들려고 엄청 이제 공부를 했던 건데, 근데 그런 게 아니다. 번아웃은 언제든 올 수가 있는 거고, 대신 번아웃에서 조금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을 내가 안다든지, 아니면 이거 번아웃이다라고 내가 아주 기민하게 빨리 알아차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한테 오히려 더 도움이 되고 필요하구나라는 걸 또 정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게 되는 시간들을 좀 가지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 막 경험도 쌓고 책도 읽고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되게 복합적인 시간들이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런 시간을 늘 자주 가지자라고 말하는 게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그게 진짜 안 돼요. 맞아요. 자아 성찰을 할 틈도 없이 그냥 눈 뜨면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이 쳇바퀴에서 사실 그런 좀 딥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조차 되게 어려워요. 번거롭고 좀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꼭 갭 이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잠깐 멈춰가는 타이밍이 아니면 사실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시간에 좀 나에 대한 성찰도 해보고, 나 이런 거 좋아했지 이런 것도 좀 해보는 게 진짜 갭이어의 좀 뭐랄까 순기능이랄까요? 맞아요. 그런 그 프레님은 되게 작고 소소한 일들부터 뭔가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갭이어 내내 사실 작고 소소한 일만 한 건 아니었잖아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도 한 3개월 쉬었을 때는 갑자기 되게 집중하는 어떤 행위라든지 뭔가 옛날에 일할 때처럼 막 이렇게 하는, 그렇게 힘과 에너지와 모든 몰입과 집중을 다 쏟아내야 하는 일을 갑자기 하는 건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프렌님은 그렇게 이제 소소한 일들을 하면서 좀 그 뒤로는 뭔가 또 다양한 시도들을 해봤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근데 사실 저는 끝까지 좀 소소하긴 했어요. 뭐 큰 거를 해야지. 또 맞아요. 개비호 동안에 나는 뭐 또 이런 성과를 내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약간 조금씩 그러니까 블로그에 막 여행기 썼다고 했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좀 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내가 찍었던 사진 찾고 그때 어디 갔었는지 찾고 어쨌든 글 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전에는 의식적으로 좀 안 하려고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좀 안 해야지라고 좀 닫아놨던 거를 이제 열어서 다시 컴퓨터 앞에 앉게 된 것만으로도 조금 저한테는 소소하면서도 큰 스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블로그를 되살리는 거? 그때 저한테는 되게 좀 중요한 한 전환점이었고, 그거 말고는 두 번째는 소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성찰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 유튜브에서 막 영상 같은 거, 알고리즘이 그렇게 세팅돼가지고 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도움이 되는 영상들도 많이 보고, 그리고 계속 좀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나중에도 이제 기록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겠지만 좀 그 갭이어를 가지면서 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앞으로 이거를 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이런 고민들을 이제 그리고 언젠가는 어쨌든 이 첫 번째 갭이어가 끝나고 다시 일로 돌아가야 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나 뭐 먹고 살지? 이런 좀 무거운 고민들을 하면서 그때마다 메모했던 거? 저 아마 그게 그때 제 하루 일과 중에서 좀 그나마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모여가지고 나중에 나의 갭이어 일기라는 에세이 레터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끝물에는 저는 이제 일을 안 하는 갭이어로 목표를 정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일을 다시 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사실 종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작은 것들을 차근차근 하다가 이제 전 회사에서 지금 좀 하나 외주 작업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혹시 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도 모르게 제가 준비가 돼 있던 거죠. 점점점 근육이 다시 이제 회복돼가지고 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던 그래서 그게 조금씩 발판이 돼서 다시 좀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제 첫 번째 프리랜서 작업의 시작이자 갭이어의 첫 번째 갭이어의 종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프렌님은 뭐 약간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야 갭이어의 끝이다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일을 시작함과 동시에 맞아요. 나의 이제 갭이어는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이제 스스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신 거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프리랜서로서 외주를 준 거를 수락할 때 제가 아까 자아성찰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나 프리랜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였고 마침 운 좋게 일을 제안을 해주셔서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그렇게 그때 오랜만에 일에 다시 복귀하는 저한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가지고 딱 익숙한 환경에서 익숙한 전 팀원분들과 익숙한 일을 난이도가 조금 낮은 일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좀 쿠션이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사이좋게 나오셨나봐요. 그런 다들 전 직장 팀원분들이 착하셔서 그래요. 그래도요. 어쨌든 이게 이렇게 빠이 하고 나왔는데도 그렇게 일로 또 연결이 된다라는 거는 프렌님이 어쨌든 믿을 만한 동료이고 일을 줬을 때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는 좀 괜찮아졌으면 일 좀 하렴. 맞아요. 혹시 괜찮니? 이제는 일어나렴.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일어날 때란다. 근데 되게 또 그 일로 시작을 해서 프렌님이 또 프리랜서라는 또 일의 다른 형태의 일의 방식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된 거니까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네요. 어쩌면. 그러니까 제가 갭이어를 시작할 때부터 난 프리랜서가 더 맞는 거 아닐까라는 질문이 있었다고 아마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회사라는 조직이라는 게 애초에 안 맞는 인물인 게 아닐까라는 어떤 물음표를 가지고 이제 갭이어를 해봤고 해보니 안 맞는 게 맞았구나. 그럼 나는 프리랜서로 다시 형태를 바꿔서 도전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의 흐름이었던 거죠. 그럼 아까 말했던 그런 자아성찰의 시간? 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생각과 마음들을 정리를 한 거예요. 맞아요. 계속 복귀를 하면서
제가 소아님한테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 주제이긴 한데 그 원지님 유튜버 원지님의 영상을 한번 봤어요. 그때 원지님이 되게 다양한 일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얘기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제 세팅된 알고리즘에 따라 보고 되게 큰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짧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다 나열해보고 그 중에서 그루핑을 좀 해봐라. 그러면은 되게 다른 것 같아 보이는 것도 사실은 그 성질이 비슷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하다 보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환경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고 못하고 이런 거를 좀 더 알게 돼서 그게 나의 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아주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네, 풀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나만의 작은 워크샵을 한 거죠. 그게 되게 큰 도움이 됐어요. 맞아요. 이 얘기는 그 프렌님이 여러 번 저한테 저도 봤거든요. 그걸 보고. 맞아요. 둘 다 이제 원지님을 좋아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시간들이 갭이어를 가지면 근데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는 평생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계속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둘 다 어쨌든 이 일을 하다가 번아웃이 왔기 때문에 그럼 나는 다시 동일한 일을 우리가 힘들게 떠나온 이 일을 다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어쨌든 한 번은 해야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 시점이 한 번은 오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갭이어를 좀 보내면서 그래도 갭이어 때 이거 하나쯤은 해보시면 너무 좋겠다라고 맞아요. 뭔가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뭐 나는 안 해봤지만 지나오니까 갭이어 때 이런 거 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다라는 팁 추천 이런 거 있으면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주변에 이게 갭이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아직은 더 많다 보니까 일단 시작한다고 했는데 뭐 해야 되지? 이런 궁금증이 되게 막연한 거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듣는 갭워커분들 중에서. 그래서 일단 제가 제일 먼저 권하고 싶은 거는 내가 이 갭이어를 왜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제가 아까 컨셉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일 안 하는 갭이어가 컨셉이어서 그걸 먼저 정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갭이어도 되게 형태가 다양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저처럼 아예 일을 안 하고 쉬고 회복하는 데 좀 더 의의를 두는 갭이어도 있을 것이고, 뭐 A라는 직종이나 직군에서 일하다가 B로 전환하기 전에 준비 기간으로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진짜 그냥 여행을 가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약간 생계를 유지해야 돼서 뭐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뭐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도 사실 갭이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형태와 내가 갭이어를 갖는 이유가 되게 다양할 텐데 그거를 하나 먼저 조금 정하고 시작하면 조금 수월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물론 처음부터 아예 딱 정하고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대충 그래도 나는 이 기간에 내가 스스로 나에게 주기로 한 이 대략 1년 혹은 몇 개월의 기간 동안 이런 건 그래도 조금 내가 해봐야지 라던가 예를 들어서 저는 진짜 쉬기로 했기 때문에 정말 끝장나게 쉴 거야. 요 정도의 마음가짐을 갖고 시작하면 나 쉬기로 했으니까 쉬는 거야 이게 되죠. 근데 만약에 나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런 식의 뭔가 방향이 없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더 힘을 많이 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방향을 정할 수 있으면 정하고 시작하라 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프레님은 약간 계획형 사람이고 저는 이제 무계획 사람이잖아요. 저는 JJJJ라서요. 네, 근데 이제 저는 J랑 P랑 사실 거의 반반인 사람이기는 한데 아까도 맨 처음에 제가 프레님한테 어느 정도 쉬려고 생각을 했어요. 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했어요. 라고 물어본 것처럼 저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로 얼마 정도 보낼 수 있을까 정도는 좀 생각을 그래도 해보고 시작하는 게 조금 덜 불안할 것 같아요. 왜냐면 쉬는 거 자체가 불안하잖아요. 맞아요. 쉬는 거 자체가 내가 쉬어도 되나? 남들은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막
제가 봤을 때 한 달만 쉬어도 3개월만 쉬어도 일단은 그냥 우리가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순간 자체가 앞으로 내가 다시 일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자동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굉장히 불안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건 제 얘기예요. 저도 내가 너무 몸이 힘들고 이렇게 아팠으니까 이게 한 3개월 쉰다고 회복이 될 것 같지도 않고 6개월 쉬면 그제서야 조금은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6개월 정도 쉬었을 때 내가 바로 다시 이제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옛날처럼 그 일하는 곳에 투여가 될 수 있을까? 6개월이나 쉰 사람이. 왜냐면 보통 그 이제 육아휴직 다녀오시면서 아이들 키우다가 돌아오시면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적응하는 게. 물론 이제 나는 육아휴직은 아니고 나 휴직. 나 휴직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좀 저처럼 불안감이 좀 높거나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내가 뭐 저축해놓은 돈은 이 정도 있으니까 대충 생활비 이 정도 해가지고 그래도 이만큼은 그냥 일 생각 걱정하지 않고 무조건 여기 요 시간은 내가 갭이어다 뭐 아니면 갭먼스다 막 이렇게 딱 정해놓고 다른 걱정은 내려놓을 거야 라고 한번 이렇게 다짐을 하고 맞아요.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프렌님이 말한 것처럼 뭐 일을 하면서 할 거냐 아니면 여행을 갈 거냐 뭐 이런 목적이나 방향성을 정하기가 너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처음 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그쵸. 모르겠고 왜냐면 결정하는 게 진짜 사실 어렵잖아요. 나는 그냥 이 퇴사를 하고 쉬는 거에 대한 결정만 해도 나한테 너무 큰일이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결정을 용기 내서 했다면 그러면 기간 정도라도 좀 설정해 놓고 그때쯤에는 내가 그래도 갭먼스를 마무리하고 뭔가 또 결정을 해서 또 앞으로 나가겠다 정도만 해도 그러면 이제 그 기간 동안 아주 알차게 놀거나 그쵸. 아주 알차게 뭐 다른 짓을 시도를 하거나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나 3개월 정도 갯머스를 하겠다 했어요. 3개월 해봤는데 너무 재밌어. 그리고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그러면 3개월 연장할 수도 있지. 그쵸. 그거가 잘못된 선택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처음부터 거대하게 갭이어 동안 뭘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 그것조차도 또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기간이나 내가 가진 자원으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큰 그림 정도는 또 그려보고 거기다가 꼭 붙이고 싶은 거는 해부투를 없애라. 해야만 하는 것?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 저거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자격증 따야 되지 않을까? 갭이어니까 왜냐면 시간이 널널하니까 이왕 쉬는 김에 그래도 무슨 공부를 자격증을 뭐 아니면 뭐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자격증 따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왕이면 저는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일하느라고 시간을 다 뺏겨서 못 해봤던 짓을 너무 해보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재즈 피아노 막 배우고 원래 그림 그리는 거 안 좋아하는데 그림 막 원데이 클래스 막 이런 것도 가서 막 물감 칠하면서 막 그림도 그려보고 뭐 별걸 다 했었거든요. 막 무슨 뭐 비즈 뭐 이런 것도 해보고 그런 것들을 해봤던 이유는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자격증은 물론 힘들지만 딸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쉴 때 일을 하는 시간을 빼서 내가 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쉼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부투를 없앴으면 좋겠다. 이걸 그러니까 꼭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맞아요. 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할 거야라고 하면은 뭘 해도 사실 상관이 맞아. 없는데 왠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기준이 내 안에 없는 것을 밖에서 끌고 와서 맞아. 남들은 이렇게 하던데 약간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나 이거 안 하면 다시 복직 못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내가 뭔가 행하게 되는 것들을 최대한 지양하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기준이 나한테 있는 거.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내가 맞아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 수아님은 재즈 피아노였던 거고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거. 네, 그런 기준을 나한테 두는 연습이 맞아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프레님이 추천했던
내가 하고 싶은 거나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쫙 써보고 내가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도 쫙 써보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지워가거나 아니면 저는 뭐 그런 것도 너무 어려워서 잘 못하겠다고 싶으면 회사 일 관련해서도 그런 걸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내가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뭔가 뭘 좋아하고 뭘 시도를 해보고 이런 게 좀 너무 막막하고 어렵다면 내가 좀 나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어떤 큰 주제 하나를 정해서 그게 회사가 됐든 일이 됐든 아니면 이제 프렌님이랑 내가 많이 한 난 뭐 좋아하지? 이런 거 막 써보는 거. 그냥 저도 그런 거 진짜 많이 써봤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그러면 지금의 나한테 좋은 것들을 해주려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나한테 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면 나한테 뭘 해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거 막 처음에는 되게 뭉뚱그려서 뭐 여행 가기, 뭐 하기 막 이런 식으로 쓰다가 점점점 구체적으로 그게 변했거든요. 막 무슨 진짜 무슨 커피집에서 무슨 메뉴 마시기 막 이렇게까지도 가고 뭐 산책을 하는 것도 뭐 내가 좋아하는 산책로 어디에 가서 산책하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되게 나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 또 추천하고 싶은 게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루틴이라는 게 되게 대단한 게 아니고 제가 진짜 그 침대와 한 몸이 되어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한 3개월 살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비슷한 이 쳇바퀴를 돌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중에서 좀 생활감, 그러니까 일상의 리듬을 좀 되찾아야겠다라는 시점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이불도 안 겠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그래도 이불 정도는 개자 환기도 안 하다가 그래도 창문은 열자 이제 이런 시점들이 생길 때 그런 루틴들을 하나씩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게 쉬는 갭이어를 하시는 분들은 뭐 진짜 내가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완전히 늘어져서 쉬는 것도 너무 좋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언젠가는 다시 일의 템포로 몸을 돌려놔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이게 무한히 길어질 수는 없는 거니까 이 갭이어를 특히 가진다면은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좀 루틴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그게 약간 내 발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루틴이랄 게 너무 없었어서요. 앱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도 있는 앱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썼던 앱 이름이 루티너리라는 앱이었는데 굉장히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뭐 명상하는 루틴을 잡을 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 앱에 들어가면 다양한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루틴의 레퍼런스들이 나오거든요. 예시들이.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내 루틴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뭐 몇 시에는 이거, 몇 시에는 이거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루틴을 잡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에 일과를 세팅할 때 저는 오전 일과만 세팅을 했어요. 어떤 식이었냐면은 일어나면 창문 열기, 창문 열었으면은 그 이불 개기, 이불 갰으면은 샤워하거나 세수하기 이런 식의 뭐 이런 걸 다 루틴으로 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너무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는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앱의 도움을 받아서 뭐 제가 설정한 그 일과의 순서가 있으면 순서에 맞춰서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했으면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좀 도움을 받으니까 약간의 보상감도 들고요. 그러니까 성취감? 내가 설정한 목표를 했다. 대단한 목표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어쨌든 했다라는 게 그 아침의 루틴을 그렇게 한 5-6가지 뭐 그렇게 씻고 아침 먹기, 아침 먹었으면 산책하기 이런 식의 단계적인 루틴, 되게 어렵지 않은 루틴을 설정해 놓으면은 내가 오전 한 9시에서 12시 사이에 이렇게 했잖아. 하고 나머지 오후 시간을 방탕하게 보내는 것과 오전에 침대에 계속 누워있다가 그 방탕한 오후를 또 맞이하는 것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처럼 회복하는 개별의 초반에는 사실 이런 것도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약간 중후반, 내가 뭔가 그래도 다시 조금 생활하는 리듬을 되찾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은 이게 개비어를 너무 통으로 팍 쉬어버리면은 또 거기에서 오는 무기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름의 반복적인 작은 일과들을 만드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실용적인 팁을 음. 하나 더해봤습니다. 저도 엄청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저는 모닝 페이지 쓰는 거를 이제 아침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모닝 페이지 쓰면서 저도 아침 루틴 같은 게 이제 거기에 붙여지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원래 이불 정리하고 뭐 창문 열어서 환기하고 이거는 했었는데 거기다가 모닝 페이지가 붙고 그러니까 아까도 프렌님도 뭐 한 대여섯 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도 모닝 페이지 쓰고 뭐 물 한 잔 마시고 영양제 챙겨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운동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아침 막 한 2시간짜리 루틴 막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게 있는 삶이랑 없는 삶이 되게 달라요. 달라요. 나를 챙긴다는 느낌이 들고 바쁘게 일할 때는 사실 그런 감각을 잘 느끼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먹은 아침의 맛 아니면 오늘 뭐 공기의 향 이런 것들을 사실 거의 다 스위치를 꺼놓고 맞아요. 오늘의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온 집중이 가 있잖아요. 일에 너무 매몰돼 있으면. 근데 이렇게 쉬는 기간을 갭이어를 통해서 이 하나하나의 이 오감을 조금 좀 곱씹으면서 하나씩 이렇게 해나가는 뭐랄까, 이렇게 술을 놓아가는 그런 거를 좀 진득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또 갭이어의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갭이어 때만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러면서 또 나를 재정비하고. 회사 다닐 때는 뭐 아침 루틴 2시간짜리 못 하잖아요. 못하죠. 절대 못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 떼고 지금 막, 당장 튀어나가야 되는데. 튀어나가기 바쁘니까. 근데 확실히 갭이어는 시간의 넉넉함이 있으니까 되게 나한테 집중해서 충실한 시간을 가지는 데는 그런 약간 작은 루틴이라도 꾸준히 쌓으면 그것도 진짜 뭔가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또 새로운 시도나 결정을 하는데도 엄청나게 좀 든든한 힘이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뭔가를 갑자기 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나 아침에 이것 정도는 하는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을 때랑은 또 다르니까요.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그런 식의 되게 자잘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 다시 일할 수 있겠다가 된 것처럼 그런 어떤 회복의 여정에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어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좀 인정해주는 거 이런 것도 좀 많이 해야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갭이어 기간에는 나는 생산하는 게 없잖아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바로. 나는 먹기만 먹고 뭐 누워만 있고 맨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막 이런 것만 하니까 사실은 근데 그런 삶이 되게 잘못된 삶이 아닌데 근데 되게 내가 바라는 모습만 생각하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갭이어 기간 동안에는 계속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좀 바라보는 연습들을 하면 아까 이 루틴이랑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은 일할 때는 일이 계속 휘몰아치고 빨리 쳐내야 되고 그리고 일에 너무 에너지를 쓰고 오면 집에 오면 너무 지치니까 내가 뭐 어떤 상태인지 뭐 몰라요. 보고 싶지도 않고 그냥 빨리 눈 감고 자고 싶거나 아니면 도파민에 절여지고 싶죠. 그냥 나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잊고 그냥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싶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근데 그러다가도 가끔씩 나 괜찮나? 라고 물어볼 수 있는 힘이 생기려면 그게 저는 이 갭이어 동안 쉬는 동안 지금 나는 어떻지? 지금 나는 되게 놀고 싶구나. 혹은 오늘 되게 오랜만에 아침 루틴을 6개나 달성을 해서 굉장히 뿌듯하구나. 내일도 하면 너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계속 나에 대해서 지금 상태가 어떤지 바라봐 주는 거? 이런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추천을 해봅니다. 또 프렌님 혹시 더 추가하고 싶은 뭔가 꿀팁이라든지 알려주고 싶은 거? 이런 거 있나요? 저 너무 비슷하긴 한데 진짜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갭이어를 잘하는 게 어딨어요. 어디 있습니까? 정답은 없다. 인생 잘 사는 법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갭이어는 각자의 필요와 형태에 따라 너무 그 모습이 달라지는 거고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 뭔가 마음이 원하는 거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그대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있는 그대로.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거는 내가 나를 자꾸 의심하고
나를 탓하고 나를 자책하고 맞아요. 왜 계속 누워있어? 일어나서 뭐라도 해. 아니야. 너 지금 누워 있어도 돼. 밥만 축내고 있어. 이런 목소리가 자꾸 나한테 내가 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특히 그랬어요. 처음에 이렇게까지 사람이 놀아도 되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된다. 진짜 조금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를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좀 부끄럽고 나를 사랑하자, 우쭈쭈 이런 거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너무 못했고 제가 너무 못하니까 저의 절친이 있거든요. 제 친구가 계속 저를 좋은 쪽으로 세뇌를 해줬어요. 너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거다. 너 지금 이렇게 하루 종일 예능만 보고 TV만 보고 누워있고 뜨개질만 하는 거 너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런 말을 굉장히 너무 좋은 친구다. 진짜 너무 좋은 친구예요. 너무 무조건적인 응원을 해줬거든요. 근데 진짜 이런 식으로 내가 나를 무조건 응원을 할 수 없으면 다른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갖다 놓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개비어 기간에는 왜 우리가 고립 청년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개비어 동안 뭐 열심히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만약에 저희처럼 너무 힘들어서 쉬기를 선택했으면 거기에 약간 고립이 어느 정도 따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길어지거나 너무 깊어지면 나를 좀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나를 꺼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내 힘으로 나를 꺼낼 수 없으면은 근데 보통은 내 힘으로 나를 꺼낼 수 없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그거는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내 주변에 나를 꺼내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더 많이 갖다 놓고 나를 더 밀어넣으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 거리를 뒀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가족이더라도 부모님은 이제 걱정해서 너 어떻게 회사 다시 안 들어갈 거냐 이런 걱정스러운 말을 하실 수 있지만 조금 그게 나한테 너무 힘이 드는 지금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식의 그런 식으로 내 주변을 나를 응원하는 사람으로만 채우세요. 저는 이거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내 친구, 지인이나 뭐 가족들이 그런 대상이 되기 힘들 수 있잖아요, 사실. 맞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많으니까. 그럴 때는 좀 나와 비슷한 결을 가진 커뮤니티를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좀 분명히 이런 고민, 일에 대한 고민, 삶에 대한 고민, 쉬어도 될까라는 고민을 지금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 사실 세상의 모든 일을 하고 있거나 하고 있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이 사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문인데 다들 그냥 저는 밖으로 못 꺼내고 있다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그래서 분명히 나랑 같은 화두를 가진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을 거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있는 대로 내가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 환경을 한번 바꿔보는 거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커뮤니티는 이제 파인더스 클럽이라는 요즘 것들의 사생활이라는 그 채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기반 커뮤니티 파인더스 클럽이라는 곳을 추천하고요. 저와 소아님이 또 그 활동을 하기도 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 좀 유명한데 니트 컴퍼니라는 곳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진짜 개비어 하는 분들에게 너무 맞춤형 커뮤니티거든요. 뭔가 회사라는 컨셉으로 근데 이제 백수들의 회사인 거죠. 그래서 진짜 일 빼고 모든 활동을 굉장히 큰 지지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저도 해보진 않았는데 그런 곳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것들 이제 한두 군데만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놓으면은 내 알고리즘이 약간 그쪽으로 이제 세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업 청년이나 아니면 개비어를 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또 심심치 않게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간접적으로라도 내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개비어 기간은 너무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어서 요새 한 달 살기를 정부에서 지원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한 달 살기가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한 달 동안 거기 지방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명에서 뭐 한 15명도 안 되는 그룹이 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 지방에서 모여서 사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지방살이를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어쨌든 그분들도 다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달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예 그렇게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혹은
보통 그런데 가는 사람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한번 또 가보는 것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많이 활동하고 있는 민미라는 커뮤니티도 거기는 이제 나를 좀 잘 알아갈 수 있는 리추얼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뭐 음악을 좀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그 음악으로 나를 좀 이렇게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뭔가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렇게 좀 비슷한 관심사를 통해서 나를 잘 돌보는 활동들을 하고 싶다면 그 민미 커뮤니티도 오셔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너무 좋고, 왜냐면 저도 그 갭이어 기간 동안에 사실은 좀 주변 친구들도 응원을 많이 해주기는 했지만, 그냥 같은 취미나 같은 관심사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프렌님이랑 저처럼 비슷한 상태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둘 다 갭이어 중이어서 그 프렌님이 이제 레터를 운영을 하셨던 그 갭이어 일기, 그거에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해서 저희가 만났던 것도 관심사가 비슷했기 때문에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난 친구 둘이서 지금 팟캐스트를 하고 있을지 누가 알았냐고요. 근데 그게 어쩌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같이 왔던 친구들보다 지금 나의 위치, 상태, 혹은 관심사랑 좀 겹치는 친구들이랑 더 재미난 걸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가 있어서 좀 새로운 사람들도 맞아요. 많이 만나고, 왜냐면 그것도 지금밖에 못해요. 일을 하면 어쨌든 일 중심으로 나의 모든 생활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너무너무 저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학교 친구나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는 내가 정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그 같은 환경으로 묶이면서 발생한 인간관계인데, 갭여의 장점은 그런 약간 남들이 정해준 인간관계에서 벗어나서 내가 필요한 인간관계를 새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또 굉장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안 갔던 데에 나를 갑자기 놔둬보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나한테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들한테 내가 가거나,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의 팟캐스트를 듣는 것도 굉장히 갭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요. 너무너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저희 오늘은 우리가 갭이어 동안 좀 뭘 했고, 갭이어를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갭이어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내용들을 좀 추천을 했는데, 마무리를 해보면서 어쨌든 우린 둘 다 이제 갭이어가 자연스럽게 일을 시작하면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저도 뭔가 여기까지가 나의 갭이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일이 계속 연결이 되면서 저도 되게 자연스럽게 갭이어가 이제 끝나게 됐는데, 프렌님은 갭이어라는 거를 떠올리면서 뭔가 이랬다, 나한테는 좀 이랬던 것 같다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일단 저는 아까도 소아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게 제 인생의 첫 번째 갭이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언제든 또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첫 번째 갭이어에 대해서는 너무 하기 잘했다. 생생후기입니다. 너무 하기 잘했다. 왜냐면은 저는 결국 저도 일을 시작하면서 2억까지는 1년은 못 채웠어요. 한 8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8개월의 갯먼스를 통해서 사실 인생이 120세라고 하잖아요, 요즘. 그러면 저는 아직 거기에 이제 막 4분의 1 정도 온 애기인 건데, 그 중에 또 8개월? 굉장히 짧은 기간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한 달 쉬는데도 사실 죄책감을 많이 가지지만, 이게 전체 인생을 놓고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맞아요. 그리고 이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압축적인 내면의 성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던 뭐 늘어지게 쉬어도 보고, 아니면 나에 대한 성찰도 많이 해보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일뿐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생각을 진짜 나한테 시간을 주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게 갭이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좀 뭔가 나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과정을 인생에서 한 8개월에서 1년 가지고 할 수 있다? 약간 가성비가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남들은 막 1년 쉬면 다시 일하기 힘들지 않냐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인생을 길게 놓고 봤을 때 너무 가성비가 좋은 결정이다라고 확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시 그런 식으로, 자, 이제 첫 번째 갭이어를 통해서 지금의 이제 인생의 방향을 정했는데, 살다 보면
이 뭔가 우리의 사회도 바뀌고 저의 또 시각도 바뀔 수 있고 하면서 또 다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또 다시 이제 물론 돈이 준비돼야겠지만 이제 또 다시 시간을 들여서 두 번째 갭이어를 가질 의향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좀 한 번씩 끊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좀 내가 뭔가 갭이어를 갖는 게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거나 나는 지금 좀 좌절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인생을 되게 주체적으로 나는 끊어서 살고 있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의 소회는 그렇고 돈이 조금 줄어드는 거 말고는 정말 단점이 없습니다. 네, 저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에 약간 이어서 또 하나 공유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 아까 시작할 때 인생 시즌 제로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 나왔냐면은 현재는 X, 그러니까 구 트위터에서 되게 바이럴이 됐던 그 어느 한 분의 문장이 있어서 제가 오늘 발췌를 해왔어요. 이게 X에서 호롤이라는 유저분께서 쓰셨던 글인데요. 읽어볼게요. 이 삶을 버텨내려면 어떻게든 똑똑 끊어가야 함. 삶을 231화 정도라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지치지만 대충 시즌3에 18화 정도 왔다 생각하고 가끔 멋진 배경으로 새 시즌 오프닝도 좀 찍어주고 삶의 주제의식도 개 멋진 나레이션으로 중얼거려주고 위기도 이 시즌 스토리상 필요한가 보다 생각하면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공유해주신 제 지인분 거를 보고 이런 말이 있구나라는 걸 보고 너무 갭이어랑 딱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원작자분은 갭이어를 의도하고 쓰신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은 사실 끊임이 없잖아요. 그냥 오늘의 아침 해는 오늘도 그냥 맘대로 뜨는 것이고 나는 준비가 안 됐지만 그래서 그 뜨는 해를 쫓아서 막 힘들게 그냥 그걸 쫓아가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면은 231화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힘들죠. 근데 이거를 적당하게 이 구간은 나에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구간은 또 새로운 어떤 방향이 있고 이런 식으로 시즌제로 운영한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쫓아가거나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체성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게 갭이어의 찐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갭이어를 시작했더라도 좀 주체적으로 한번 마인드를 바꿔서 나 지금 쉬어가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내가 결정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수아님도 오늘 어떠셨는지? 저는 저한테 갭이어는 진짜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했지만 번아웃이 올 수도 있다는 것. 근데 그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일을 하는 걸 좋아하지만 그 좋아하는 일이 나의 기질과 성격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태에서 좀 더 편안하게 일할 수 있고 혹은 어떤 상태일 때는 정말 안 좋으니까 빨리 돌봐줘야 되고 이런 상태일 때는 요렇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는 마음으로 이런 나를 좀 더 많이 관찰하고 이해하고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니까 선택이 조금 쉬워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 이거 말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 해야 돼라고 그냥 답을 다 내려놓으니까 할 수 있는 선택이 없었는데 오히려 갭이어 시간 동안 왜 번아웃이 왔을까? 번아웃이 또 온다고 하면 나는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잘 넘어갈 수 있을까? 혹은 뭐 번아웃을 어떻게 하면 빨리 알아차려서 더 심해지지 않게 나를 잘 돌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실험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뭐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면서 사실 삶에 이렇게 범위가 넓어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회사 친구들, 가족 막 이런 거 말고 원래 알던 지인들 말고는 아주 그 작은 웅덩이 같은 데서 살았다고 하면은 지금은 약간 그러니까 바다랑 좋네요. 맞닿아 있는 강 정도에 살고 있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쉬면서 정말 많은 아까 이제 프렌님이랑 저도 같이 활동하고 있는 뭐 파인클 멤버들 지금도 파인클 친구들이랑 가끔 만나서 수다도 떨고 근데 그 친구들 중에는 정말 제가 생전에 보지 못했던 인스타툰 그리는 친구도 있고 무슨 차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뭐 식물 아파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제가 회사를 다닐 땐 절대 만날 수 없는 친구. 사실 프렌님이랑도 그쵸. 만날 일이 없잖아요. 제가 옛날 회사를 다니고 프렌님도 옛날 회사를 그쵸, 다녔다고 그쵸. 하면 저희는 절대 만날 수 없는 접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갭이어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나에 대해서 더 많은 탐구를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가치를 생각하면 저도 너무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저도 앞으로도 갭의 시간을 또 가질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기꺼이 준비해서 잘 웰커밍 하고 싶고 맞이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프리랜서 생활 하다가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번아웃 비슷하게 좀 힘든 순간들이 오면 전 제가 좋아하는 그 고립형 숙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한 2박 3일 바로 결제하고 갑니다. 그래서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지만 프리랜서니까 그래도 최대한 일을 어떻게든 다 대충 마무리를 해놓고 거기서 그냥 딱 2박 3일 동안 다 끊고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나오면 갑자기 너무 다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저는 자잘하게 갭데이도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안 되면 하루라도.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갭이어는 정말 다른 삶을 선물해준 시간들 그리고 다른 세계로 이제 나아가는 길이나 문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 기획하는 일 만드는 일이라는 책을 장수연 PD님이 쓰셨거든요. 근데 장수연 PD님은 이제 라디오를 진행을 하시는 PD님이시고 여러 드라마나 예능 PD님들이랑 이제 이런 팟캐스트 같은 라디오를 하면서 만났던 에피소드들을 이제 책으로 만든 그 책인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요. 그 프렌님이 읽어줬던 그 얘기랑 되게 비슷한데 인생에 기승전결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이 순간이 기인지 승인지 전인지 결인지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지나가고 그리고 나중에 바라봤을 때 그때 나는 이게 너무 위기 절정 결말 코앞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인생 전체를 봤더니 기에 해당하는 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이 당시에는 우리가 기승전결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위기인지 발단인지 전개인지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거를 약간 한 발자국 뒤에서 바라봤을 때도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기야 라고 정하면 그게 기인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승이라고 하면 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엔 인생의 기승전결은 남이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흐름이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끔씩 인생이 너무 흔들리거나 힘들 때 그래. 지금은 그 발단 위기 절정 이 오기 전에 위기 상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면 이 정도는 또 의연하게 넘길 수 있었는데 그땐 되게 힘들었네 하고 넘어가면 그게 또 긴 기에 해당하는 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이 순간들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순간들의 나의 약간의 시간 낭비 같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모두가 그렇게 느낄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시간조차도 분명히 우리 삶의 기승전결의 어떤 한 부분으로 쓰인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아깝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2개의 책을 좀 추천하고 싶은데 우리는 아직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는 이 책은 이제 프렌님이랑 저랑 둘 다 너무 좋아하는 책인데 저희 둘 사이에 거의 바이블이죠, 이거는. 모든 개비어러들의 바이블이다.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건 인터뷰집인데 이제 어떤 번아웃이나 좀 이렇게 일을 하다가 힘드신 분들이 갭이어나 갭먼스를 거치고 나서 다시 동일한 회사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분도 있고 아예 다른 분야로 넘어가신 분들도 있고 되게 갭이어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정리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그 삶들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경험을 하신 분들의 인터뷰집이어서 너무 다양한 레퍼런스가 있고
그리고 그 레퍼런스를 보다 보면 용기가 생깁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에도 운동이 필요해라는 멍상하는 책이에요. 이거는 그 이제 명상은 우리가 되게 알고 있잖아요. 멍상은 멍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도 이제 이런 명상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그 예전에는 와리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셨고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명상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좀 우리 세대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너무 이렇게 뭔가 해야 될 것도 많고 하니까 좀 개보커랑 비슷해요. 멍하게 비우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지, 그래서 마음에도 좀 이렇게 멍한 시간도 가져보고 좀 이렇게 운동하는 시간도 가져보자라고 그 멍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책인데 이런 것들도 좀 갭이어 기간 동안에는 너무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비워내는 시간들을 또 가졌으면 좋겠어서 저는 요 두 가지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도 읽어봐야겠어요. 이거 너무 좋아요. 되게 가볍고 어렵지 않아서 그 되게 재밌어요. 멍멍이가 어머. 약간 소개하는 그런 식이었나? 뭐 아무튼 약간 캐릭터가 뭘 소개하듯이 되게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나온 책이어가지고 너무 즐겁게 읽었었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우리 잔뜩 또 개비어 수다를 떨어봤는데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프렌님 어떠셨어요? 또 되게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좋았고 갭이어라는 게 아까 낭비 얘기 잠깐 했는데 에이. 사실 낭비 좀 하면 어떻습니까? 내 맞아요. 인생인데 내 인생 내가 쓰겠다는데 근데 너무 막 사회가 정해준 그런 틀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내 인생을 어떨 땐 낭비도 좀 해보고 이렇게 아니면 또 어쩔 때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빡세게도 살아보고 이게 또 약간 내 삶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낭비 좀 해도 좋다라는 생각이 오늘 더 좀 공고해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저도 오늘 프렌님이랑 오랜만에 또 이제 지나간 갭이어 얘기를 하다 보니 응원을 더 많이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갭이어를 결정할 때 물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많이 없잖아요. 이렇게 막 검색을 해도 막 뭐라고 검색해야 될지도 잘 모르죠. 그쵸. 그때도 내가 갭이어인가? 라는 게 확신도 안 들고 그냥 나는 퇴사하고 힘들어서 쉬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보통 그때는 갭이어 하면 다 해외에서 무슨 워킹홀리데이를 한다든지 뭔가 맞아요. 되게 투자 형식의 갭이요. 내가 이 쉬는 동안에 나한테 투자를 하고 뭔 경험을 쌓아서 더 좋은 데로 점프업 하는데 갭이어를 쓰는 형식으로 되게 많이 좀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도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말하는 갭이어는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런 거 아니고 잘 쉬고 나에 대해서 좀 잘 보살피고 삶을 조금 더 즐겁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갭의 시간을 가져보자. 그러면서 좀 즐겁게 일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팟캐스트 하길 너무 잘했고 그리고 갭에 대해서 갭이어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이 응원을 잘 전달하고 싶다라는 이게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즐겁고 오늘도 또 우리 수다를 왕창 떨어서 또 너무 재밌었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우린 또 다음 화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